19세기 중반 유럽 대륙은 격동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해체 이후 수많은 크고 작은 국가와 영방으로 분열되어 있던 독일은 통일이라는 거대한 열망 아래 꿈틀거리고 있었죠. 프로이센, 바이에른, 작센 등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군소 국가들은 통일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누가 주도할 것인가에 대한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꿈은 한 인물의 집념과 철혈 정책으로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돌프 히틀러 이전 유럽의 심장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존재, 독일 제국의 탄생부터 영광, 그리고 비극적인 몰락까지 그 장대한 서사를 따라가 봅니다. 1871년 1월 18일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의 거울의 방,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공간 중 하나인 이곳에서 프로이센의 왕 비렐름 1세가 독일 황제로 즉위하며 독일 제국의 탄생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보불 전쟁에서 프랑스를 굴복시킨 직후의 이 승리의 선언은 단순한 국가의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유럽의 질서를 재편하려 했던 빈체제의 균열을 알리는 거대한 신호탄이자 유럽 세력 균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이 장엄한 의식의 배경에는 철혈 재상이라 불린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토 폰 비스마르크는 독일 통일의 가장 강력하고 비전 있는 설계자였습니다. 그는 외교와 전쟁을 능수능란하게 활용하는 레알폴리티크의 대가였으며 시대의 위대한 문제는 연설과 다수결이 아니라 철과 피로 결정된다는 유명한 연설로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드러냈습니다. 1864년 덴마크와의 전쟁을 통해 슐레스비히와 홀슈타인을 병합하며 북독일 연방의 기틀을 다진 그는 1866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전쟁을 일으켜 전통적인 경쟁자였던 오스트리아의 영향력을 독일 연방에서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이 짧지만 결정적인 승리는 프로이센이 독일 통일의 유일한 주역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870년 프랑스와의 보불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교묘한 외교술로 프랑스를 자극하여 전쟁을 유도했고 프로이센의 강력한 군사력은 프랑스 군을 압도하며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스당 전투에서의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 3세의 항복은 프랑스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혔고 알자스-로렌 지방을 할양받으며 독일 제국의 강력한 힘을 유럽 대륙 전체에 각인시켰습니다. 남독일 국가들은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프로이센 주도의 통일 독일 제국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통일 이후 독일 제국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국내적으로는 사회주의 세력을 견제하고 가톨릭 교회와의 갈등인 문화투쟁을 해결하며 국가의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특히 그는 사회주의 세력의 지지를 약화시키기 위해 세계 최초로 질병보험, 산재보험, 노령연금 등의 사회복지 제도를 도입하며 현대복지국가의 선구적인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독일은 산업혁명의 물결에 올라타 철강, 화학, 전기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여 유럽의 새로운 경제 강국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했습니다. 굴지의 기업들이 탄생했고 메이드 인 저머니는 곧 품질과 기술력의 상징이 되어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과 과학 분야에서도 독일은 세계를 선도했습니다. 베를린 대학교를 비롯한 미넨, 괴팅겐 등의 수많은 대학들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배출했고 세계 각지에서 온 학생들이 독일의 앞선 학문적 성과를 배우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물리학, 화학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렐름 렌트겐의 X선 발견, 막스 플랑크의 양자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등은 모두 독일 과학자들의 손에서 탄생했거나 독일에서 연구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이는 독일 제국이 단순한 군사 강국을 넘어 지식과 기술의 선두주자였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독일 제국은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리하르트 바그너의 웅장한 오페라, 요하네스 브람스의 심오한 교향곡은 유럽 전역에서 찬사를 받았고 문학에서는 토마스 만과 헤르만 헤세 같은 거장들이 등장하여 깊이 있는 작품 세계를 펼쳤습니다. 표현주의 미술과 건축은 새로운 예술적 지평을 열었으며 베를린, 미넨, 드레스덴과 같은 대도시들은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번성하며 유럽 각지에서 온 예술가와 지식인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독일 제국은 그야말로 문명과 기술 군사력이 조화를 이룬 유럽의 새로운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찬란한 영광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유럽 강대국들 간의 복잡한 동맹 관계를 치밀하게 조율하여 프랑스를 고립시키고 독일의 안보를 지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비스마르크 체제는 유럽에 비교적 오랜 평화를 가져다 주었죠. 하지만 1890년 젊고 야심만만했던 비렐름 2세 황제가 즉위하면서 상황은 급변합니다. 비렐름 2세는 늙은 뱃사공 비스마르크를 해고하고 독일 제국의 운명을 자신의 손에 쥐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새로운 항로를 주창하며 비스마르크에 신중하고 방어적인 외교 정책을 폐기하고 독일이 세계의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세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세계 정책은 독일의 해외 식민지 확장을 목표로 했고, 이는 기존 식민 강대국인 영국, 프랑스와의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특히 영국과의 해군력 경쟁은 유럽의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비렐름 2세는 우리의 미래는 바다에 있다고 선언하며 영국의 해군력에 필적하는 거대한 함대 건설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치열한 군비 경쟁을 촉발시켰고, 영국은 전통적인 고립 정책을 버리고 프랑스, 러시아와 동맹을 맺으며 독일에 대항하는 구도를 형성했습니다. 삼국 동맹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이탈리아와 삼국 협상 영국, 프랑스, 러시아라는 두 거대한 진영의 대립은 유럽 대륙을 화약고처럼 만들었습니다. 20세기 초 유럽은 거대한 폭풍 전야와 같았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동맹 관계와 발칸반도에서의 민족주의적 갈등, 그리고 제국주의적 야망이 뒤섞여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죠.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이 세르비아 민족주의자에게 암살당하는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하자 이 시한폭탄은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독일은 오랜 동맹국인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을 굳건히 지지하며 전쟁에 뛰어들었고, 이는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대참사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독일 제국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독일은 슐리펜 계획에 따라 프랑스를 신속히 제압하려 했으나 마른 전투에서 실패하고 서부 전선은 길고 지루한 참호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병사들이 참호 속에서 비참하게 싸우며 목숨을 잃는 끝없는 소모전이 이어졌고, 동부 전선에서도 러시아와의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독일은 막대한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었으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연합국의 강력한 해상 봉쇄는 독일의 물자 수급을 어렵게 만들었고, 내부적으로는 식량난과 물자 부족으로 인한 불만과 함께 혁명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1918년 11월 북해의 킬 군항에서 시작된 수병들의 반란은 급속도로 독일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반란은 노동자 평의회와 병사 평의회의 설립으로 이어졌고, 급진적인 사회개혁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혁명의 물결 속에서 비렐름 2세 황제는 네덜란드로 망명하며 퇴위했고, 11월 9일에는 베를린에서 공화국 수립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11월 11일 독일은 결국 패배를 인정하고 휴전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4년간의 처절한 전쟁 끝에 독일 제국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굴욕적인 평화 협정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막대한 전쟁 배상금과 영토 할영 그리고 군비 제한은 패전국 독일에 대한 가혹한 처사였으며, 이는 독일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독일 제국은 오토 폰 비스마르크의 철혈 정책으로 탄생하여 문부신 경제적, 과학적, 문화적 발전을 이루었지만, 비렐름 2세의 과도한 세계 정책과 제국주의적 야망은 결국 파멸을 자초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와 베르사유 조약의 굴욕은 독일 사회에 깊은 좌절감을 안겨주었고, 이는 불안정한 바이마르 공화국을 거쳐 훗날 아돌프 히틀러와 극단적인 민족주의 그리고 나치즘이 등장하는 비극적인 배경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